11세기 말 유럽은 내부의 팽창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 아래 동방으로 폭발했습니다. 삼포제의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급증하자 서유럽 사회는 대외적인 확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받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그는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호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한마디가 200여 년간 이어질 인류사 최대의 종교전쟁인 십자군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십자군이 오직 종교적 신념만으로 싸운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방무역의 이권을 노린 상인들의 야욕, 새로운 영지를 갈망한 기사들의 탐욕, 그리고 황제권을 누르고 유럽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교황의 정치적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 7차 내지 8차까지 이어졌으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와 4차입니다. 1099년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며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십자군이 거둔 유일하고도 짧은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곧 추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1204년에 있었던 4차 십자군은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전쟁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이권을 요구하자 십자군은 성지가 아닌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해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라틴 제국을 세우기까지 했으며 이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 더 이상 신앙의 투쟁이 아닌 추악한 이권 다툼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00년의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의 지도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황권이 약화되었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수많은 영주와 기사 계급이 몰락했습니다. 반면 이들을 대신해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며 중앙집권 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피사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 번영을 누렸고 향신료와 비단 같은 동방의 사치품이 유입되며 유럽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상업의 부활은 도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시민들은 재력과 무력을 동원해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냈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독자적인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는 제품의 질과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무한 경쟁이 아닌 조합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세 특유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유럽의 교역망은 세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권, 함부르크와 리베크 등 북독일 도시들이 결성한 한자 동맹의 북유럽 무역권, 그리고 이 두 거대한 시장을 연결해주던 내륙의 샹파뉴 지방입니다. 특히 샴페인의 어원이 된 샹파뉴 지방은 전기시장을 통해 유럽 경제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플랑드르 지방은 양모공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훗날 100년 전쟁의 경제적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장원 경제를 뿌리째 흔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적 흑사병이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이 대재앙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농노들의 가치를 치솟게 했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자 영주들은 농노를 붙잡기 위해 부역 대신 화폐로 지대를 받는 것을 허용했고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었습니다. 농노들은 점차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영농민으로 해방되었으며 이는 중세봉건 제도가 해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과 질병의 참화 속에서 유럽은 비로소 인간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한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잔티움 제국이 1000년간 지켜온 그리스 로마의 문화재가 서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자 동맹은 북해와 발트해의 상권을 독점하며 독자적인 군사력까지 보유한 거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고 영주들의 과도한 세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초기 자본주의적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농촌 사회의 변화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영주들이 다시금 농민들을 억압하려 하자 유럽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1358년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은 중세적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이 반란들은 진압되었으나 영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농민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화폐지대의 확산과 농노 해방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으며 이는 기사와 영주의 시대가 가고 상인과 국왕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